안녕하세요. 증산계열 중 파워블록으로 알려진 꽃을 피우는 도깨비의 해놀이입니다. 그럼 천하전과 대령전 일부에 이어 2부 계속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의주님께서 설명하신 주역의 49번째 궤와 50번째 궤가 되는 택화역과 화풍정궤에 대해서 좀의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왜 굳이 49번의 혼담을 물리치고 50번째 혼인하셨을까요? 왜 금산사 솥 위에 상제님을 상징하는 시루를 올리고 그 위에 미륵불을 올리셨을까요? 화면에 보이듯 몸의 1차크라에서 7차크라까지의 꽃잎수를 모두 합치면 50개입니다. 꽃잎수는 하단전부터 4개, 6개, 10개, 12개, 16개, 2개 합하면 50개의 꽃잎이 됩니다. 이것을 차크라라고 합니다. 이 꽃잎이 몸 밖으로 모두 나오는 것을 50대 연수라 하며 궤로는 50화풍정궤, 솥이라고 합니다. 즉 이 50개의 꽃잎이 모두 피어야 봉황, 즉 미륵불이 될 수 있습니다. 50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궁도를 보면 중앙오무토, 즉 오황극은 오진토와 오술토로 작동합니다. 이를 오황극수와 신무극이라고 합니다. 5와 10의 상승작용을 해서 5와 10을 합으로 놓는 것을 15진주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참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5와 10의 상승상호 작용으로 50대 연수란 몸에서 신선으로 화하는 무기중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대모님을 49번 혼담 후 50번째 혼인하심으로 혁궤와 정궤에 대한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럼 그에 관한 주역 풀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되 48에 해당하는 정읍 의도는 오래되면 혁신이 불가피한 고로 49에 해당하는 혁궤로 받고 물건을 혁신시킴에는 세상에 솥보다 더한 것이 없는 고로 50에 해당하는 정궤로 받고 또 익히고 솥들 주관할 자는 상속권이 있는 맏아들 만한 자가 없는 고로 51에 해당하는 진궤로 받는다 하였습니다. 주역 49번째 궤는 택화역입니다. 이 택화역궤가 상징하는 바를 상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포스팅을 한 것을 참고하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핵심만 간추려서 도문과 관련이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고 할 때 그 혁자입니다. 혁명은 어떤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19 혁명이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은 5.16과 12.12 사태는 그것을 할 때에는 혁명이라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은 단순히 군사 쿠데타이죠. 혁명과 쿠데타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혁명은 말 그대로 구태의연한 묵은 기운을 쇄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되어서 부패하고 썩은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쿠데타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쿠데타는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순수한 혁명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태라는 것입니다. 말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어났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정의도에서 보면 정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배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주역 49번째 궤에서 말하는 혁이라는 말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묵은 기운을 청산하는 새로운 기운입니다. 그것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증산상제님의 이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천지개벽경 갑진편 5장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오미의 즐거움이 당당하다는 말이 있으니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신미는 햅쌀이니 햅쌀밥이 맛이 좋으니라. 택화역은 항상 새로운 밥을 지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묵은 밥은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화역은 묵은 기운을 없애고 새 기운을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변화의 원리로 본다면 선천의 오래 묵은 부계사회를 마무리하고 후천의 새 기운이 되는 모계사회를 다시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개벽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비의 세상에서 지천태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9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노름 용어에서 49 깽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와 9라는 숫자가 만나면 그 판이 뒤집어집니다. 영화 타짜에 나오는 유명한 유행어가 있죠? 영화상의 곽철용이 묻고 더블로 가. 왜 묻고 더블로 갈까요? 화투패에서 숫자 49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49가 나오면 깽판이 됩니다. 여기서 깽판이 바로 뒤집어지는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천의 부계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9번째 궤가 택화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변화의 원리로 보면 49는입니다. 후천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뒤집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금화교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와 금의 자리가 뒤바뀌는 것이 금화교역입니다. 어려운 원리는 전에 우주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포스팅을 다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부는 파고들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각자가 스스로 파고들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49번째 택화역이 아니라 여의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역 50번째 궤가 아주 중요합니다. 50이라는 숫자도 엄청 중요합니다. 전에 설명한 현무경의 결론이 바로 포교 50년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50년이 여기서 나오는 주역 50번째 궤가 되는 화풍정궤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풍정의 50번째 궤는 15진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화풍정의 솥정에서 그 솥이 발이 3개 달린 모습에서 다른 메타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솥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뚜막의 그런 솥이 아닙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솥은 세 발 달린 솥을 말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역시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솥이 세 발이 달린 것에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변성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주역 포스팅을 할 때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유명한 사극 드라마 상도에 나오는 그 솥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본 최인호 씨의 장편소설 상도를 보면 솥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상도는 유명한 소설이라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TV에서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룡 씨가 주연으로 나오죠? 간단히 소개하면요. 상도의 주인공인 임상옥은 상인입니다. 일설로는 조선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데 현재로 치면 삼성가의 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주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신비의 인물로 석숭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앞날을 내다보고 임상옥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데 자신의 인생에서 큰 고비가 3번 찾아온다고 말하면서 그 위기가 올 때마다 보라고 쪽지를 남겨줍니다. 임상옥이 성장하면서 첫 번째 위기가 청나라에 가서 인삼을 교역하는데 중국 떼놈들이 담합하여 인삼 가격을 후려칩니다. 다른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파는데 임상옥은 석숭스님의 쪽지를 보고 인삼을 중국 놈들 보는 앞에서 불태우려고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중국 놈들은 인삼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불을 끄고 임상옥에게 2배에 가까운 값을 치르고 또 한 점에 불탄 인삼까지도 물어줍니다. 죽으려고 하니 생로가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솥의 다리는 3개인데 3개가 상징하는 것이 삼정승도 될 수 있고 여기서는 바로 돈, 권력, 명예를 상징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3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면 욕심에 솥의 다리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임상옥이 거부가 되고 그 당시 역성혁명을 꿈꾸던 홍경래가 임상옥을 찾아와서 혁명에 가담하기를 권유합니다. 자신은 이미 부자인데 거기에 권력까지 준다고 합니다. 임상옥은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안 하면 죽일 것이고 한다고 해도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역시 석숭스님이 주신 쪽지를 꺼내봅니다. 거기에 솥정자가 적혀 있습니다. 임상옥은 홍경래가 확답을 받으려고 왔을 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솥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홍경래는 솥을 보고 기뻐합니다. 솥이 의미하는 바를 자신도 알기 때문에 바로 가족 혁과 관계가 있고 자신의 혁명에 동참한다는 표시라고 알고는 솥을 들었을 때 솥은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살짝 미리 잘라 놓아겠죠? 흐흐. 홍경래는 부러진 솥을 들고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러진 다리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상도라는 드라마를 비유로 들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솥은 다리가 3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개의 다리는 엄청 불안합니다. 그리고 2개의 다리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솥이 3개의 다리가 되어야지 드디어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일은 삼변성도로 이루어집니다. 금산사 미륵전에 있는 미륵불은 3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증산도무는 증산상제님 한 분만 모시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 도무는 태열고수부님도 모시지만 3분을 모두 모시는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솥이 비유하는 메타포입니다. 솥은 3개의 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상제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초복제 끼고 중복제 끼고 말복 운을 받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말자순 태열김 수부님의 운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내성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 운을 타라. 말복 운이 가장 크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크게 받나니 막둥이 노름이니라. 하시고 내성에게 막둥이 도수를 붙이시니라. 하루는 문공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결인 도수로 되느니라. 위에 도전에 나오는 안내성 성도와 문공신 성도는 모두 엄마 하느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복운이 바로 마지막으로 결정을 짓는 결인도수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인도수라는 말이 바로 운수 조이기 도수입니다. 인이 목구멍이라는 말입니다. 운수를 조일 때 목 넘기기를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목 넘기기를 해야지 비로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증산도에 다닐 때 이 결인도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결인도수가 바로 말복도수입니다. 말복은 목 넘기기를 잘해야지 받게 됩니다. 솔직히 만만한 도수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많이 설명하는 후천의 군주 백수군왕이 겪는 연력풍상을 이겨받는 복입니다. 손바닥만한 땅 한 구석에서 아침 저녁 근근히 살아가고 바둑알 같은 외로운 성에 머리 하얀 임금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구자이루는 풍상을 두루 겪음이요. 흑자고성은 초가집 몇 간이요. 백수군왕은 동학가사의 이화도화만발이니라. 말씀하시기를 초가집에서 성인이 나오느니라. 초가집에서 성인이 나온다는 말이 여의주님이 설명한 주역 51번째 괴가 되는 중뇌진 괴 진괴가 됩니다. 드디어 성인 출하고 후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49번째 택화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50번째 화풍정에서 진짜 주인이 되는 솥의 주인공이 드러나게 되면 51번째 괴에서 후천이 열리게 된다는 이치입니다.